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미 증시 흔들리면 우리 증시도 네. 흔들리고 중국 증시가 흔들리면 또 우리 증시가 흔들리고 오늘 시장 정리 좀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 볼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나마 오늘 중화권 증시가 이제 오후장 들어서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또 네. 우리 증시는 반등이 안 나오고 또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승이 나올 때는 상승이 안 나오고 하락이 나올 때는 어김없이 지금 빠져주고 있는데 이제 하락의 주된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이 지금 이제 거의 2,500조 이상의 카카오뱅크에 또 수급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또 휴가 시즌을 맞이하면서 매수세가 좀 실종됐던 부분들이 시장이 하락이 나왔을 때 저가 매수 또 시장에 방어 물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약간의 악재에도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 또한 마찬가지로 휴가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잇따른 또 IPO 올해 하반기 IPO 대여 관련해서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크래프톤도 지금 다음 주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그 관련해서 그 자금들이 계속해서 IPO 자금으로 청약 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쳐주는 물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외국인 물량마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승이 나와주면서 매도세로 바뀌면서요 시장이 계속해서 약간의 악재도 좀 출렁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중화권 증시가 안정을 찾고요 다시 한번 글로벌 증시 또 미증시는 여전히 견고한 흐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다음 주만 지나면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지금 이 하락에 투매에 굳이 동참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런 시장에서도 또 개별주 또 그리고 테마 섹터들은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은 종목들보다는 또 개별 섹터에 좀 집중하는 게 오히려 포트 관리에 굉장히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네요. 그래서 지금 좀 개별주에 집중하는 게 어느 네. 때보다 좀 중요한 맞습니다.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7월 9일 날 저희가 언택트 관련해서 단알 소개해드렸는데 이 거래일 전에 목표가를 한호가 남겨두고까지 급등이 나와서 이거 한번 리뷰해보고 들어갈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네. 목표가를 7,900원 잡아드렸는데요. 네. 이틀 전에 7,890원까지 가면서 목표가 한호가 남겨놓고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때 급등이 나왔던 주된 원인은 아마존에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면서 암호화폐가 일제히 반등이 나왔고요. 단알 또한 이날 가장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아마존에서 부인을 하면서요. 암호화폐가 다시 좀 출렁거렸지만 오늘은 다시 또 4,400만 원 비트코인이 안착을 하면서요.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암호화폐는 좀 큰 또 이제 중국의 규제와 또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에서 계속해서 좀 그 규제가 강화되면서 암호화폐는 큰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관련 종목들이 크게 출렁거리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알 같은 경우는 국내 모바일 결제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쿠팡 피지 점유율 1위고요. 또 삼성페이 독점 피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실적적인 부분,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또 이제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이제 카카오페이도 올해 하반기에 이제 상장 예정인데 카카오페이의 직접적인 수혜 종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살짝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좀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익절 라인대만 조금 다시 한번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12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7,1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익절 라인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1차 목표가는 7,900원 돌파 시에 8,5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알 이렇게 리뷰 들어가 봤고 뭐 아마존 악재는 있었지만 대성창투가 그래도 어제 좀 급등 나와주면서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크래프톤 IPO 수혜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대성창투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네. 제가 목표가를 5,300원 말씀드렸었는데 5,200원까지 가면서 목표가를 한 1% 정도 남기고 또 약간의 지금 또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이제 크래프톤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수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 크래프톤의 지분을 5%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S24를 비롯해서 카카오뱅크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급락 시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그 수급이 크래프톤 관련 수혜주로 이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좀 급격하게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대성창투도 오늘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크래프톤의 이제 청약일이 다음 주 월 화요일이고 또 아직까지 기간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또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또 야놀자의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야놀자, 나스닥 직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고 일자리 투자 조합 관련해서 펀드를 13개나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청년 창업 또 그리고 일자리 관련 대표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지금 4,685원대에 위치해 있는데 제가 손절 라인대를 4,3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4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5,300원, 돌파 시에 5,750원 그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날과 대성창투 두 종목 다시 리뷰해드렸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또 새로운 섹터 열어볼 텐데요.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 열어볼까요? 첫 번째 섹터는 이제는 좀 지겨운데요. 네.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코로나19 역대 최다 확진자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네, 거의 뭐 1,900명 가까이까지 맞습니다. 치솟고 있잖아요. 역대 최다 확진자 섹터를 들고 와 주셨습니다. 느낌표까지 딱 하고 네. 달아주셨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호 켜주셨습니다. 사실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서 오른 종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전장에 지금 이제 코로나 실시간 차트에서 전일보다 한 50명 이상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살짝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역대 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4단계까지 격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방위로 지금 이제 확진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번 주에 뭐 2,000명도 확진자가 이제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민감하게 확진자 흐름에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좀 관련해서 그 외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2,000명을 이상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학습 효과와 또 내성이 많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 이후에 차익머리 금방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상투에 물려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꼭 코로나19 관련 섹터 외에도 다른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수혜도 받지만 네. 그 외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밝혀주셨네요.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포장, 용기, 또 제지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삼륜물산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삼육물산입니다. 네. 그러면 이 섹터에 걸맞는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면 좀 대안주격으로 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카톤팩 그리고 또 이제 포장 용기 부분에서는 대안주인데요. 네. 그 외적인 모멘텀에서는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돼서요. 삼륜물산을 가져왔습니다. 네, 제지주의 후속으로 좀 보이는데 그러면 삼육물산 현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량 상승 탄력 지금은 3% 넘게 치솟고 있어요. 네. 8,450원 선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재료들 한번 짚어볼게요. 네, 삼륜물산은요. 80년도에 이제 새롭게 신설돼 가지고요. 92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된 위생 포장 용기 제조 판매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카톤팩 관련해서 대표 수혜 종목이고요. 대장주는 한국 패키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카톤팩은 그냥 우유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액체를 담는 포장 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정 간편식 수요 증가로 인해서 최근에 코로나 수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섹터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고 처음에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라든지 또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 또 택배 관련 또 제지 관련 종목들까지 수급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륜물산을 또 언택트 관련 대표 수혜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삼륜물산의 100%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SR 테크노팩에서 고차단성 필름인 GB8을 자체 기술력으로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한동안 일본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고차단성 필름이기 때문에 SR 테크노팩에서 개발했던 또 GB8이 오히려 이에 따른 어떤 매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에서도 또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도 인증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부터 본격적인 또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은 햇반 용기에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성이 굉장히 향상이 되고요. 또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경량화로 인해서 운반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 갈등 최대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방일이 무산되면서 최근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냉랭한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지금 장기간 또 냉랭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일 관계, 한일 갈등 관련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GB8이요. 또 이제 산소 차단 코팅 필름이 플라스틱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커피에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 절감 효과가 또 확인이 되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폐기물 절감 관련 수혜 종목으로도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륜물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남북 관계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DMZ 대북주 관련 대표 수혜 종목입니다. 그래서 DMZ 인근에 또 이제 공장 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또 남북 경협주 또 대북주로서 그에 따른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바닥권에 위치해 있어요. 코로나 이전 단계 수준의 또 가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언택트 관련해서 최대 수혜 종목이기도 하고 한일 갈등 수혜주이자 또 대북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 종목으로 부각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삼륜물산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멘텀이 상당히 다양하네요. 네. 정말. 그러면 가격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단기적인 목표가 한번 세워보고 넘어갈게요. 네, 지금 현재 가격대가 이제 8,100원대, 8,200~300원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상 네. 이 가격이 코로나가 창궐하기 직전 가격대보다 훨씬 낮은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GB8에 또 이제 미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7,3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7,5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일단 9,0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렸어요.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돌파 시에 9,9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륜물산 앞으로의 행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오늘 한 섹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섹터는 어떤 걸 열어볼까요? 두 번째로 바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바로 철강 관련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좀 기간 조정 길게 나오다 네. 최근에 좀 매력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철강주에 왜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을까요? 사실 뭐 철강 섹터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시장 자체가 워낙에 불안하다 보니까 종목 맞아요. 장세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 이어서요. 현대제철도 역대급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미증시도 보면요. 최근에 이제 호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이미 좀 선반영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차익 매물이 굉장히 출회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실적 발표가 나온 대형 철강 관련 종목들 아니라 중소형 또 스몰캡 철강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좀 우량한 종목들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 수혜를 반사이익으로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네. 가는 시장인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요. 철강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선제를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힘찬 목소리로 한국선제 네. 외쳐주셨습니다. 대장주로 볼까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선제 현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대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5,91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 한국선제를 들고 오셨는지 이유가 궁금해요. 네, 일단 뭐 한국선제는요. 선제사업부 그리고 철강사업부, 스테인리스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선제사업부에서 아연도금 철산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연도금 철산 자체가 워낙에 내구성이 튼튼하기 때문에 해저 터널 관련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저 케이블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 우리나라 또 그리고 일본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4개 국가밖에 되지 않는데 아연도금 철산 시장 점유율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고요. 일본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한국선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 사업부 내에서도 철강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에 따라서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와 공장의 위치가 다 PK 지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남 또 부산 지역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가덕도 신공항, 또 밀양 신공항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홍주표 관련 인물주로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홍준표 의원과 나중에 또 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을 때 TK 지역에 또 절대적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홍준표 의원이 다시 한번 지지율이 급반등할 수 있는 기대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고요. 철강 관련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으로 한국선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대선 모멘텀, 해저 케이블, 뭐 여러 가지 실적까지 네. 다 받쳐주는 종목인 것 같은데 최근에 좀 가격적으로 맞습니다. 메리트가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해 보죠? 네, 맞습니다. 한번 큰 상승이 나와줬던 네. 이유는 뭐 철강 관련된 또 이제 모멘텀도 있고요. 또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으로 부각되면서 큰 상승이 나와줬다가 최근에 정치 인물주들이 좀 급격하게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자리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손절 라인대를 5,25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종가상 5,25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으시고요. 5,300원을 2차 매수가로, 1차 목표가는 6,500원, 돌파 시에 7,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선제 2차 목표가 7,000원 제시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 꼼꼼하게 살펴주셨네요. 네, 오늘 뭐 채팅창 보니까 시장이 네, 너무 안 좋다라고 우울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무료 방송 준비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MBN골드 사이트에서요. 제가 오늘의 시장의 하락의 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짚어드리고요. 내일 시장 전략, 이번 주 또 8월 시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장 끝나고 4시 30분에 MBN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3시 반까지 힘내시고요. 네. 4시 반에 또 무료 방송에서 김준호 매니저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